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이게 나인가? 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이든 여성들의 냄새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의사들이 말하는 8가지 놀라운 화장실 습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신은 어떤 나이에도 대담하고 아름답게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선함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숙녀 여러분, 개인 위생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된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나는 청소 광신자의 열정으로 매일 샤워할 때 향이 진한 비누와 바디워시로 몸 구석구석에 거품을 냈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청결함으로 금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은밀한 부위에 특히 부지런히 문질러 닦았습니다. 나는 비누가 많을수록 더 신선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진열대에 늘어선 꽃향기 나는 여성 위생용품은 그런 사고방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키커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가장 친한 친구도, 의사도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러한 공격적인 클렌징 루틴이 유익보다 해를 끼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친밀한 영역은 자기 조절의 경이로움입니다. 질 생태계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특정 폐지 수준, 일반적으로 3.8에서 4.5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감염을 방지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냄새 없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구성 요소가 제 역할을 하는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한 비누, 향기로운 바디워시, 소위 순한 여성 위생 제품을 소개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작업에 렌치를 던지는 것입니다. 종종 화학물질, 향료, 알코올이 함유된 이러한 제품은 좋은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자연의 산성도를 파괴하여 해로운 박테리아나 효모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결과 냄새, 자극, 심지어 세균성 질염이나 효모 감염과 같은 감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청소하고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년간 반복되는 불편함과 싸우고 왜 신선함을 유지하려는 나의 노력이 역효과를 낳는지 궁금해한 후에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의 솔직한 대화가 마침내 나를 바로잡았습니다. 질은 스스로 청소함으로 내부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 내부는 자연적으로 죽은 세포와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점액을 생성하여 상황을 점검합니다. 외음부와 같은 외부 부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로 충분합니다. 클렌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은밀한 부위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무향, pH 균형 제품을 선택하고 피부 내부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외부 피부에만 아껴서 사용하세요. 물티슈, 스프레이, 질 세척제와 같은 제품은 상쾌한 느낌을 약속할 수 있지만 건조함, 가려움증 또는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조언, 신체의 자연적인 과정을 믿으세요. 리듬을 덜 방해할수록 더 건강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냄새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배제하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므로 몸이 제 역할을 하게 놔두세요. 두 번째 부분, 수건을 충분히 자주 세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 목욕 수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탁한 게 언제냐고 묻는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수건을 화장실에 너무 오랫동안 걸어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 논리는 간단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깨끗하니까 수건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겠지? 내가 정말 틀렸어. 철저하게 샤워를 한 후에도 피부에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남아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후에야 수건이 위생 루틴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목욕 타월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므로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성합니다. 김이 많은 욕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욕실에서 수건을 말리고 걸 때마다 미생물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균에는 피부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곰팡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불쾌한 수건 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피부로 다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과 물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내내 같은 수건을 재사용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피부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박테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3, 4회 사용 후 목욕 타월을 세탁할 것을 권장합니다. 습한 기후에 살고 있거나 욕실의 공기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창문이 없거나 배기팬이 약한 경우, 2번 사용한 후에는 더 자주 세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더 쉽게 하려면 수건 회전 시스템을 채택하십시오. 3개의 수건을 보관하세요.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세탁 후 자연 건조되며, 하나는 깨끗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축하고 세균이 많은 수건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팁, 사용하는 사이에 수건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세요. 뭉치지 말고 수건 거리에 완전히 펴고, 환기가 문제인 경우 욕실용 소형 제습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수건을 더 자주 세탁하고 적절하게 건조시키기 시작한 이후로 피부가 더 깨끗해지고 욕실 냄새가 더 산뜻해지며 수건에서 퀴퀴한 냄새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보상이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 발을 무시합니다. 잠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은 가장 매력적인 대화 주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숨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한때 발 관리의 여왕이었습니다. 내 샤워 루틴은 물이 그들 위로 쏟아져 나오도록 하고 어쩌면 비눗물을 적신 수건으로 빠르게 문질러주고 끝내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는 발이 눈에 띄게 더러워지지 않는 한 발이 괜찮다고 가정하고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문지르거나 건조시키려는 노력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분명한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활동하지 않거나 땀을 흘리지 않은 날에도 신발에서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당황스러웠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있습니다.
피부가 젊을수록 자연스럽게 죽은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제거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은 느려집니다. 죽은 피부 세포는 발,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와 같은 부위에 축적되어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잔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은 25만 개 이상의 땀샘이 있어 땀을 흘리기 쉽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발이 펑크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니멀리스트 발 청소 루틴은 죽은 피부와 수분을 남아있게 하여 발을 은밀한 냄새의 원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개선하여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나는 발에 1분을 투자합니다. 나는 부드러운 수건과 순한 무향비누를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특히 습기와 박테리아가 숨어있는 발바닥, 발 뒤꿈치, 발가락 사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경석이나 발파일과 같은 각질 제거 도구는 쌓인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극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씻은 후 발을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여 두드려서 말리며 각 발가락 사이에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합니다. 여름에 또는 발가락이 막힌 신발을 오랫동안 신을 때에는 양말이나 신발에 항진균성 발가루를 약간 뿌려서 건조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발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냄새를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일꾼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무좀, 발뒤꿈치 갈라짐 또는 심지어 감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숙녀 여러분, 우리 발에 합당한 사랑을 줍시다. 샤워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건조 과정을 거치고 가끔씩 발을 담그거나 보습제를 사용하여 관리하면 발을 신선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당신의 신체와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처음에는 웃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 즉 변기 뚜껑을 연 상태에서 물을 내리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발한 과학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머러스함과는 거리가 멀고 탄탄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면 본질적으로 변기 기둥으로 알려진 미세한 간헐천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현상에는 종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타 불미스러운 입자가 포함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이 놀라운 속도로 공기 중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에어로졸 입자는 최대 6피트 이상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고려해 보세요. 그 작은 물방울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실 전체의 표면에 정착됩니다. 카운터 위에 순진하게 앉아있는 당신의 칫솔은 코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빗, 수건, 심지어 매일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까지 모두 공정한 게임입니다. 플러시하는 동안 근처에 서 있으면 이러한 입자가 피부에 닿거나 더 나쁘게는 흡입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청정제, 향이 나는 변기 세척제 또는 기타 화학 제품의 존재를 고려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화장실 연기는 생물학적 오염물질만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화학 잔류물을 분산시켜 비위생적이고 잠재적으로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미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엄청나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물을 내리기 전에 항상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이 습관을 채택한 이후로 저는 욕실의 전반적인 청결도와 신선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체적인 요인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뚜껑을 닫으면 깨끗해 보이는 욕실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는 박테리아와 미묘한 냄새의 확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욕실을 위생의 성역으로 유지하면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는 작고 쉬운 변화입니다. 결국 가장 깨끗한 욕실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죄를 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밤에 긴장을 풀고 좋아하는 포근한 잠옷을 입고 침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속옷을 갈아입어야 하나? 마라톤을 뛴 게 아니라 그냥 뒹굴뒹굴만 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착용했던 것과 같은 신발을 계속 착용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특히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선택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생과 편안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땀, 기름, 수분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피부세포 및 박테리아와 함께 속옷에 축적됩니다. 같은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면 따뜻하고 밀폐된 환경에서 몇 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이 피부에 갇히게 됩니다.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번성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속옷이 천연 섬유보다 통기성이 떨어지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와 같은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피부 자극, 수분 보유력 증가, 그리고 아침까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의사와 피부과 전문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낮에 입는 속옷을 신선하고 깨끗한 속옷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공기가 순환하고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면이나 기타 통기성 직물로 만든 속옷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편안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 대담한 선택은 밤에 속옷을 아예 입지 않고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의 위험을 줄이고 민감한 부위를 더 건조하게 유지하며 일어났을 때 더 상쾌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후로 저는 제 아침 루틴이 미묘하지만 상당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놀랍도록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최상의 기분을 유지하는 작은 조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해냈거나 오히려 실패했던 일을 고백해 봅시다. 수년 동안 나는 욕실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행복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편의를 위해 변기 근처에 작은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두었고 사용한 티슈, 면봉, 위생용품, 기타 잡동사니들을 버렸다. 내 일상은 간단했다. 가득 차면 비우는 것, 그게 전부였다. 이 소박한 쓰레기통이 내 깨끗한 욕실을 조용히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쓰레기통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와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젖은 티슈, 사용한 위생제품,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화장솜 등 모든 버려진 품목은 소량의 수분과 유기물질을 제공합니다. 뚜껑이 있는 통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갇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성할 수 있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리 부지런히 표면을 청소하더라도 희미하지만 지속적인 곰팡이 냄새나 신냄새가 욕실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 욕실에서 내가 익숙해졌던 미묘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쓰레기통에 마땅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정은 간단하며 최소한의 노력만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욕실 쓰레기통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에 관계없이 며칠에 한 번씩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남아있는 박테리아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 스프레이나 식초 기반 세척제로 쓰레기통을 철저히 닦아냅니다. 좀 더 손질하기 위해 냄새를 흡수하고 중화시키기 위해 소량의 베이킹 소다나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쓰레기통 바닥에 뿌립니다. 총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단계가 내 욕실의 분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공간은 지속적으로 더 산뜻한 느낌을 주며 손님들이 이 공간이 얼마나 깨끗하고 매력적인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관리된 욕실 쓰레기통은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방금 호화롭고 김이 나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삐걱삐걱 깨끗한 느낌의 피부가 따끔거립니다. 세상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당신은 믿음직한 목욕 가운을 꺼내서 후크에 충실하게 걸고 부드럽고 포근한 포옹으로 몸을 감싸줍니다. 오랜 친구의 따뜻한 포옹과 같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고 너무 아늑해요. 하지만 여기에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목욕 가운을 마지막으로 세탁한 게 언제였나요? 당신이 예전과 같다면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대답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욕 가운에는 우리를 속이는 교활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흠집 하나 없이 몸을 문지른 후에만 신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샤워 후에 입는 옷에는 불미스러운 것이 숨어 있을 수 없겠죠? 잘못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샤워 후에는 피부가 축축해지며 몸을 감싸면 그 수분이 목욕 가운의 천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욕실의 고리에 가운이 구겨져 있거나 문 뒤에 밀쳐져 있는 경우와 같이 목욕 가운을 제대로 걸지 않고 말리면 습기가 갇히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및 곰팡이가 축축한 섬유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여 아늑한 가운을 원치 않는 손님의 패트리 접시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욕 가운에서 희미하고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샤워를 한 후에도 피부에서 뭔가 냄새가 난 적이 있습니까? 비누나 탈취제를 탓할 수도 있지만 범인은 빨지 않은 옷일 수도 있습니다. 냄새는 깨끗한 피부에 달라붙어 위생 루틴에 들이는 모든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미묘한 배신이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나는 매주 목욕 가운을 세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작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두 번째 로브에 투자하여 둘 사이를 순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하나를 사용하는 동안 하나는 항상 깨끗하고 완전히 건조됩니다. 가운을 걸어둘 때는 눅눅한 구석에 걸어두기보다는 개방형 선반이나 통풍이 잘 되는 욕실 등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합니다. 적절하게 건조된 가운은 박테리아가 서식하거나 숨길 수 없는 곰팡이 냄새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이제 내 목욕 가운에서는 잊혀진 옷장 뒤편의 냄새가 아니라 갓 세탁한 냄새가 납니다. 보송보송하고 깨끗하며 매력적인 냄새가 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공연 후 전체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은 당신만큼 산뜻한 가운에 쌓여 진정으로 깨끗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일단 이 스위치를 사용하면 결국 세탁하겠습니다. 라는 목욕가운 시대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번의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부 면도 후 팔밑을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위생 팁은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도 놀라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겨드랑이 면도를 하면 더 깨끗하고 신선한 구덩이로 가는 편도 티켓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결국 털을 제거한다는 것은 땀과 냄새가 달라붙을 수 있는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겨드랑이 위생 게임을 성사시키거나 망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면도를 하면 단순히 털만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면도기는 또한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여 죽은 피부세포, 남은 탈취제, 심지어 피부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일부 박테리아까지 긁어냅니다.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잔해, 죽은 피부, 탈취제 잔여물, 교란된 박테리아는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간면도한 부위에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겨두면 이 축적물은 냄새의 온상이 되어 면도의 이점을 없애고 잠재적으로 이전보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와 위생 전문가들은 겨드랑이가 신체에서 박테리아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부위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미생물을 위한 5성급 리조트와 같습니다. 면도는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일상생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도 후에는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가볍게 헹구어 잔여물을 씻어내세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여 해당 부위를 가볍게 닦으십시오. 간면도한 피부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공격적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이 부드러운 클렌징은 면도 후에 남겨진 각질, 박테리아 및 탈취제 잔여물을 제거하여 진정으로 깨끗한 상태를 제공합니다. 헹구고 나면 깨끗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린 후 탈취제나 발한 억제제를 바르십시오. 나는 이 시간을 이용해 스킨케어 루틴, 세안, 토너 바르기 등을 하면서 겨드랑이에 공기를 몇 분 동안 내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작은 발걸음이 제게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겨드랑이가 눈에 띄게 상쾌해진 느낌이 들고 그 깨끗한 느낌이 하루 종일 더 오래 지속됩니다. 면도 후에도 느껴지던 잔향은 제가 위생 루틴의 모든 면을 다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빠른 면도 후 클렌징을 습관에 추가하면 놓치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상쾌함을 한 단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보상을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